안녕하세요, 상단수컷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5일 출근길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그 학부모들을 위한 주제인데요. 혹시 자녀들 학원들 많이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집은 맞벌이다 보니까 첫째는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1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학교 입학을 하니까 거의 뭐 12시 1시 되면 학교가 마친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맞벌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저 돌봄 교실이란 걸 운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서 좀 했는데 이게 문제가 좀 맞벌이 집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돌봄 교실을 이제 하는 학생들이 오후 늦게까지 하면 좋은데 안 그렇다, 그죠? 보통 오후 3시 되면 다 가버려요. 그래서 저희 애도 이제 혼자 돌봄 교실에 있으면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애도 3시, 4시 이때 되면 나와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학원을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 학교 앞에 약간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 그런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보냈는데 영어 하나, 수학 하나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집에서 우리 애 엄마가 문제집을 저희 첫째하고 풀고 있는데 왜 풀었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단원평가 이런 건 학교에서 시험을 보더라고요. 물론 뭐 초등학생들은 점수를 평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별 스트레스는 아닌데 그래도 웬만하면 애가 점수를 잘 받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애 엄마가 단원평가 대비해가지고 집에서 문제집을 하나 둘씩 풀었어요. 수학 학원도 다니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큰 문제가 없고 왜냐면 이제 일단 쉽다, 그죠? 쉬우니까 뭐 더하기 빼기 하는데 그런 부분은 첫째가 이제 뭐 학원 하나 그 공부방 같은 학원 다니면서 했는데 잘했어요. 2학년이 돼가지고 2학년 1학기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2학년 2학기가 되니까 이 곱하기가 나오는 곱하기 9구단. 근데 이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끝나고 8월 말이 됐어요. 8월 말 계약을 했는데 저희 애가 9구단을 못 외우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는 학원을 이제 보내는 입장에서 여름방학 때 2학년 2학기 좀 선행학습 이런 게 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원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가지게 되죠. 좀 제대로 된 학원은 아니다 보니까 공부방 형식이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학원을 바꾸자 했는데 막상 마땅한 학원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고 하니까 조금 이제 유명한 소문이 난 학원들 이런 학원을 보내려면 혼자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이제 학원차를 운영하는 학원들이 있긴 한데 근데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답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 와이프는 일단 믿질 못합니다. 남편 네가 뭘 안다고 일이나 해라. 네가 무슨 애를 가르치냐. 저도 이제 오기가 발동을 하죠. 뭔 소리냐. 나도 학생 때 수학 잘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발끈하는 거죠. 발끈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진짜 제가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검색을 하면서 어쩌지 하다가 저도 어렸을 때 EBS 방송을 고등학생 때 좀 봤었던 것 같아요. 수능에 수능 문제를 EBS 방송에서 내겠다.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EBS 홈페이지를 갔는데 EBS 초등이라고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EBS 초등 홈페이지를 가니까 와, 이거 신세계입니다. 학년별 과목별 수업이 무료로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샘플 영상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봤는데 와, 이거 괜찮아요. 저도 이제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념을 잡고 그리고 문제를 하나씩 같이 풀어보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학생 때 그렇게 해왔고 근데 이제 저희 첫째가 다니던 그 수학 학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개념 설명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문제집 하나 던져주고 그거를 그냥 1시간 동안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EBS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부르죠. 홈스쿨링. 이름 멋있습니다.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EBS 같은 경우에는 만점왕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 수업을 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래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수학의 수업을 검색을 하니 몇 가지가 나와요. 일단 수해력 수업도 있고요. 요즘
초등학교 수학 문제 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계산을 위한 과정이 있죠. 그게 글로 표현이 되는데 그 서술형 문제라고도 하죠. 엄청 길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딱 끊어서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생각 없이 읽는다 그러면 뭘 물어보는지 애들이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게 수해력, 문해력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별도의 수업도 있고요. 문제집 수업도 있고 문제집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학 수업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기본편이라고 해야 되나, 좀 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만점함 수학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본편이 있고 약간 플러스 조금 심화편 이런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저 1학년 2학년 수학 학원을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치고 집에 들고 오면 그래도 점수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나름 부모의 욕심이 좀 있긴 한데, 플러스 만점함 수학 플러스 과목 그 문제집을 사가지고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뭐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 문제를 이제 직접 가르치려면 힘든 게 사실이에요. 학교 회사 다녀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애 수업까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EBS 이제 그 방송 있죠, 교육 방송. 그거를 집에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틀어줍니다. 수업 하나가 뿐이거든요. 그리고 총 수업이 60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게 학교 수업보다는 좀 빨라야 된다. 약간의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제집도 보면 엄청 잘 돼 있어요. 단원평가 각각의 그 1단원, 2단원마다 단원평가 문제도 잘 돼 있고 유형별로 딱. 그래가지고 이거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주 3일에 대해서 제가 거의 1시간 정도 애를 데리고 있거든요. 30분 수업을 듣고 그리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문제를 풉니다. 그 오늘 나갔던 진도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데, 근데 이 문제를 그 수업 시간에 다 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이 끝나고 풀 추가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어려웠으면 좋겠다. 이 수업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를 저희 애가 직접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또 검색을 하니까 센 수학이라고 있어요. 센 수학. 여기서 센 수학이 정말 셉니다. 이게 다른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나오는 수학 문제집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센 수학을 하나 구매를 합니다. 요것도 수업이 해당 출판사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가보진 않았고 이 문제집을 가지고 아빠와 함께 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학 문제집 2개를 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같이 저 학교에서 1단원이 끝나가지고 그 4자릿수거든요. 그러니까 1000단위 숫자를 더하기 빼기 뭐 그런 이제 내용인데, 애가 일단은 100점을 받아왔어요. 그 문제지를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풀어도 뭐 성인 100명이 풀면 100명 다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진짜 초등학교 2학년 문제지만 쉽지 않습니다. 함정 같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14위의 짝수는 몇 개인가 이런 식의 함정이에요. 애들이 이게 덜렁대는 애들은 짝수까지만 읽고 바로 답 쓰는 거예요. 2, 4, 6, 8 썼는데 정답은 4개였던 거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철수와 영희는 뭐 길을 가다가 뭐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당근 3개를 뭐 주었습니다. 철수가 하나를 먹고 영희가 2개를 먹고 길을 가다가 뭐 길동이한테 5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개를 잃어버리고 뭐 했을 때 철수와 영희가 각각 가질 수 있는 당근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글로 막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읽으면 쉬운데 초등학생들이 생각 없이 쭉 읽다 보면은 앞에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튼 1단원 점수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계속 저희 애를 이제 일단 수학을 케어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진도마다 좀 평가가 나오잖아요. 평가 결과를 한 번씩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자녀를 두고 계시고 그리고 학원을 보내지 않는 분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학원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사교육비가 뭔가 좀 부담이 되신다거나, 그 다음에 보내도 애가 그렇게 수학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초등학생 기준입니다. 중학생부터는 달라요. 초등학생까지는 EBS 교육방송으로 엄마나 아빠가 옆에 붙어서 같이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그런,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약간
매니저가 그런 개념이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애들의 수학 성적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건 다정하게 문제를 같이 풀어야 돼요. 야, 이것도 몰라?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런 말 했다가는 애 상처받습니다. 저도 한 번씩 하긴 해요. 너무 황당해. 집중을 안 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저도 모르게 화가 나긴 하는데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을 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만점한 국어라는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이 시간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좀 어떻게 여유를 만들어서 국어 수업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사교육비에 조금 힘들어 하시거나, 그 다음에 사교육을 시키진 않지만 자녀들의 어떤 학업, 수학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을 들으셨다면 꼭 EBS 초등 무료 책만 사면 돼요. 해가지고 한번 자녀와 함께 한번 해보십시오. 재미만 붙이면 정말 사교육비를 줄이고 자녀의 성적도 쑥쑥 올라가는 그런 화목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애 공부만 잘하면 가정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2024년 9월 25일 출근길 성난 수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